반갑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Let's go! 자, 여러분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이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바로 뉴턴입니다. 위대한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죠. 근데 뉴턴은 죽기 전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힘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자, 힘이란 다음과 같이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때 우리는 힘이 작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힘이 한 물체에 여러 개가 작용할 때 그 힘들을 하나로 합친 힘을 우리는 알자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한 물체에 두 가지 힘이 작용하는데 1뉴턴과 2뉴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물체의 알자 힘은 바로 오른쪽으로 1뉴턴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 두 힘을 또 하나로 합쳤기 때문에 알자 힘을 합력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간단하게 힘에 대해서 정리했고 본격적으로 뉴턴의 운동 법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턴 제1법칙은 우리가 흔히 관성의 법칙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가만히 있는 물체는 계속 가만히 있으려 할 것이고,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같은 속력으로 직선 운동을 할 것이다.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자, 정리하면 알자 힘이 0일 때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던 물체는 같은 속력으로 일직선으로 운동한다.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관성이란 운동 상태, 움직이거나 정지해 있는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버스가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사람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있다. 그죠? 근데 아래쪽에 보면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자, 버스가 가다가 갑자기 정지를 했다. 자, 정지를 하면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은 운동하고 있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버스가 더 빨라지거나 하게 돼버리면 이 사람은 그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데 버스가 앞으로 더 빨리 나가기 때문에 사람이 뒤로 쏠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뉴턴의 운동 2법칙. 자, 바로 힘과 질량과 가속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뉴턴의 운동 제2법칙입니다. 자, 멍멍이가 있습니다. 자, 멍멍이를 굉장히 약한 힘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경우와 그다음에 굉장히 강한 힘으로 밀어주는 경우, 자, 어느 경우에 속도의 변화가 클까요? 자, 혹은 같은 힘으로 밀어주는데 멍멍이가 질량이 작은 경우와 질량이 엄청나게 큰 경우, 이걸 같은 힘으로 밀었을 때 속도 변화가 큰 쪽은 어느 쪽일까요? 자, 이러한 결과를 얻은 가속도의 값은 물체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작아지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크면 클수록 커진다. 자, 라는 관계를 이야기한 게 바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입니다. 자, 만약에 가속도가 1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가지려면 1kg의 질량을 가지는 물체를 1N의 힘으로 밀었을 때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뉴턴의 운동 제3법칙입니다. 자, 지금 멍멍이랑 야옹이랑 둘이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멍멍이는 그냥 손을 대고 있었고 야옹이가 손바닥을 쳤다고 가정을 하죠. 즉 힘은 야옹이가 멍멍이한테 가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멍멍이 손이 아프겠죠? 근데 야옹이 손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똑같이 아프다. 그죠? 즉 이 말은 야옹이가 멍멍이한테 힘을 가하는 동시에 멍멍이도 야옹이한테 힘을 가했다는 겁니다. 이렇듯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반드시 그 다른 물체도 그 물체에 똑같은 크기의 힘을 작용한다. 이게 바로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자, 지구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자, 모든 물체는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질량을 가진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를 우리가 만류인력이라고 부른다. 그죠? 특히 지구 같은 이 커다란 천체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구가 사람을 끌어당긴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게 끝이 나느냐? 아닙니다. 반드시 힘은 쌍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람도 지구를 잡아당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같은 힘으로 끌어당기는데 지구는 워낙 질량이 크다 보니까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사람은 질량이 작기 때문에 이 중력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운동량은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운동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충격량은 그냥 충격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자,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정지해 있는 상자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 남자 여자가 달려가서 쿵 부딪혀서 정지하게 될 것이고 상자는 이렇게 뒤로 밀려나게 되겠죠. 자, 그럼 밑에 뒤로 밀려나는 정도와 관계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00kg인 남자와 60kg인 여자입니다. 부딪혔을 때 어느 쪽이 더 뒤로 상자가 많이 밀려날까요? 그렇죠. 질량이 클수록 상자가 더 많이 밀려납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만약에 둘의 몸무게가 똑같은데 여자가 10배의 속력으로 뛰어갑니다. 자, 어느 쪽이 더 많이 밀릴까요? 그렇죠. 빠를수록 더 많이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관계되는 질량과 속도, 이 두 녀석의 곱을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값들을 기호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운동량은 P, 질량은 M, 속도는 V로 나타낸다는 거. P는 mV라는 식을 하나 얻게 됩니다.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제 충격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자, 충격. 자, 이 상자가 충격을 많이 받았다라는 의미는 이 상자에 작용하는 힘이 크다를 의미합니까? 작다를 의미합니까? 당연히 큰 힘을 받았을 때 우리는 충격을 더 많이 받게 되겠죠. 자, 그리고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짧게 이렇게 작용하는 경우랑 길게 계속 작용하는 경우 어느 쪽이 더 충격이 클까요? 그렇죠.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은 또 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충격량은 물체에 작용한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것도 기호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충격량 I는 힘 F 곱하기 시간 T로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운동량과 충격량 사이에는 관계가 있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뉴턴의 이 법칙을 가져와야 됩니다. 자, A는 m분의 F. 자, 이 가속도는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자, 걸린 시간분의 자,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속도의 변화량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양변에 mt를 곱하면 자,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m 곱하기 v가 뭐였습니까? 운동량이었다, 그죠? 그러면 나중의 운동량에서 처음에 운동량을 뺀 값은 뭐와 같다는 겁니까? 힘 곱하기 시간. 그렇죠. 충격량과 같다라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림에서 이 여자가 굉장히 큰 운동량을 가지고 달려가서 나무 토막에 부딪힙니다. 그럼 여자의 운동량은 0이 되겠죠. 정지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변한 만큼의 운동량이 이 여자가 받는 충격의 양이 되는 겁니다. 충격량이 되겠죠. 자, 이걸 좀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자, 여자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죠? 이 여자가 받는 그 충격의 힘, 충격력의 방향은 왼쪽입니다. 그죠? 그럼 아까 전에 뉴턴 제3법칙이 뭐였죠? 작용, 반작용. 그럼 상자가 이 여자한테 지금 충격력을 왼쪽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 여자도 상자에게 힘을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자, 그래서 상자는 뒤로 밀려나게 되고 여자는 빨리 달려오다가 멈출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겠죠. 자, 이러한 충격을 받을 때 우리가 받는 충격량이 정해져 있다면 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는 힘, 충격력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이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멍멍이가 다가와서 일정한 운동량을 가지고 충돌해서 정지를 한단 말이지, 그지? 그럼 이때 이 멍멍이가 받는 충격의 양은 똑같지만 멍멍이가 받는 힘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다가 이 닿는 순간 함께 이렇게 움직이면서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해주면 받는 힘의 크기가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원리로 포수들이 공을 받을 때 공이 닿는 순간 이렇게 안쪽으로 팔 안쪽으로 잡아당기면서 받는 경우 이런 것들이 예가 되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힘들었죠? 수업 시작해 봅시다.